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2월 5일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아부다비에서의 협상 이후 양국군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간 일부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또는 스트라테기치스키의 나스토파틸리 보루셰니아 세셈 연장에 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간의 평행 협상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어제 2월 4일 베이징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동시 접촉이 중국이 주요 국가들 간의 조정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인 긴장 고조를 방지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강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은 현재 러시아와 미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중국의 석유에 대한 막대한 할인을 약속했고 중국의 설날을 러시아에 도입한 것에 대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시진핑은 세 나라 간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러시아와 미국군이 바로 그 소통을 재개했다는 발표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전에 그 대화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푸틴, 시진핑은 무엇에 합의했으며 왜 미국인들은 다시 러시아군과의 대화를 재개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번 방송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이 방송 아래에 댓글 남기기,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과 방송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하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을 후원하거나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소식입니다. 미국 군 당국은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아부다비에서의 협상 이후 양국군 고위급 간의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향한 한 걸음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모스크바와의 군사소통을 중단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미국 군 당국은 성명에서 이 메커니즘을 복원하는 목적이 양측 모두의 오산과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매우 형식적인 인용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화가 재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미국 군 당국의 성명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군 간의 대화 지원은 글로벌 안정과 평화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오직 힘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대화 재개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군 유럽사령부 사령관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장군이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 군 관계자들과 협상을 가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부다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군사협상이 중단된 이후에도 양측은 여전히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연락 채널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러시아와 연락 재개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이런 대화를 다른 차원에서도 이어가는 듯합니다. 협상 진행 상황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이 에익시옷에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군비 통제 협정 연장에 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2월 5일에 만료된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3입니다. 이 소식통 중 2명은 이 계획안이 아직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지난 24시간 동안 아부다비에서 협상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관한 협상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대표인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는 아부다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장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새로운 조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관리에 따르면 그 조약은 오늘 공식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연장도 법적으로 절차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그 조약의 조건을 준수하고 새로운 조약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은 없지만 지키기로 한 신사협정 같은 거죠. 그리고 미국 대표의 인용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선의의 정신으로 행동하고 그 조약을 갱신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러시아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정확히 일주일 동안 지속될 예정이었던 에너지 휴전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 했죠. 하지만 이 휴전이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나흘째 되는 날, 러시아인들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추운 날의 말이죠. 그런데도 트럼프는 푸틴이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휴전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냥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잠깐, 아니야, 다 맞아, 다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따르면 이 에너지 휴전은 1월 25일에 시작해서 2월 1일에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방송 중 하나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연방 국방부는 1월 25일, 26일, 27일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아니라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약속을 지켰다고 했지만 그의 논리라면 휴전은 25일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당임이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의 전례 없는 뻔뻔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냉소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고 불쌍한 러시아는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행동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에너지 시설과 다른 민간 시설, 주택, 상점 등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아왔고 자제해왔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선의로 행동한 많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가 이전의 에너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에너지 휴전이 깨진 건 이미 우크라이나 탓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게다가 사실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쪽도 러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라브로프와 푸틴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이건 2022년에 우크라이나가 한 일이다라고요. 우리를 전면적으로 공격한 건 우크라이나였고 우리는 단지 방어했을 뿐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도 우리가 아니라 모두 우크라이나인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지만 정말로 뻔뻔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라브로프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거용 건물을 공격하지 않았고 에너지 시설도 공격하지 않았으며 병원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등등 말이죠.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전면전 첫날부터 러시아 포탄이 주거용 건물, 학교 등지에 떨어지는 장면이 수없이 촬영되었습니다. 제 모교는 전면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파괴되었고 그것은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에 의해 파괴된 것입니다. 하지만 라브로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먼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트럼프 측이 이런 냉소적인 거짓말에 어떻게든 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어제 2월 4일 시진핑이 푸틴, 트럼프와 같은 날 회담했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이런 외교적 만남은 매우 드뭅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러한 동시 접촉은 중국이 주요 국가들 간의 조정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인 긴장 고조를 방지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과의 화상회담 중에도 시진핑은 지난 1년간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진전을 분석하면서 전략적 조정, 경제 협력, 문화교류, 다자협력에서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앞으로도 중국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단호히 지지하고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 국민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오늘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세계 정의와 공정을 지키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법의 기본 규범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정말 웃기네요. 사실 정의, 공정, 법, 그리고 러시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러시아에서 정의, 공정, 국제법 등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명백히 열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러시아 공급업체들이 중국에 석유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할인 폭이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월요일에 인도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산 원자재를 포기하기로 한 이후 인도의 정유소들은 이미 몇 달째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은 중국으로 재배정되고 있지만 판매자들은 가격 양보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 중국 항구에서 이스턴 사이베리아 파시픽 오션 원유의 할인폭은 기준유인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거의 9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러한 할인폭은 7달러였습니다. 주로 러시아 서부 항구에서 인도로 수출되던 우랄 원유의 할인폭은 이제 일부가 중국으로 재배치되면서 배럴당 12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경우 할인은 운송비를 포함한 수입국 항구 가격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항구, 즉 석유가 수출을 위해 선적되는 곳에서는 가격이 훨씬 더 낮고 할인폭도 더 큽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통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진핑에게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사달라고 거의 애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지 씨에게 더 많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발 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진핑은 아주 흥미로운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의 미국산과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제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화통화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심지어 중국 언론들조차도 바로 시진핑이 소통 강화, 의견 차이의 적절한 조정, 실질적 협력 확대, 신뢰 심화에 힘썼으며 양측이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성과를 환영하며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모두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중국은 현재 자신이 가장 유리한 지정학적, 지정 전략적 위치에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크렘린이 중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베이징은 서방 국가들과 더 긴밀한 협력으로 쉽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럽도 우선적으로 무역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조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국은 결코 동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동 말고 중국이 미국에 완전히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문제로 러시아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통화가 있다는 건 많은 걸 설명합니다. 러시아는 중국 외에는 정말 강력한 동맹국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푸틴은 시진핑이 명령하면 그의 발꿈치까지 핥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지 않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물론 자랑스럽게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말하겠지만 러시아는 이미 중국의 속국입니다. 중국이 뭐라고 하면 러시아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중국은 러시아를 돕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의 상품을 사주지도 않을 것이며 러시아 경제를 지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제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접촉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와 비슷한 거리에서 오늘날 보이는 바로 그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